자, 돈의 흐름 읽어봐야죠. 소비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이자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박사 함께합니다. 한다혜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항상 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더 발전해야지. 더 나은 내가 돼야지. 자기계발 얘기를 항상 새해 초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그 새해에는 늘 올 한해 달성하고 싶은 이 자기계발 목표를 세우곤 하죠. 저도 올해 목표 몇 가지 세워보는데 거의 다 이제 자기계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새해 결심, 3대 새해 결심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이어트, 금연, 또 하나는 뭘까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 네, 이 3대 새해 결심으로 나오는데 네. 물론 이런 목표들도 올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다채로운 자기계발 목표가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자기계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재능이나 마음 따위를 일깨우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새해 목표를 한참 동안 고민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새해 결심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있고 다양한 자기계발 목표들이 등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트렌드적으로 살펴보면 네. 자기계발과 관련해서 어떤 뭐 현상이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첫째는 취미로 달성하는 자기계발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은 취미부터. 네, 특정한 취미를 좀 깊이 즐기는 것을 우리가 디깅이라고 하는데 이 디깅 트렌드가 전 세대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전보다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해 나는 취미를 한번 찾아보겠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이 지역 도서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확장하면서 예술문화 강좌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민화 그리기 하는 이런 클래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화 그리기, 뭐 캘리그라피 교실 이런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1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아무래도 그런. 무료 아니면 거의 저렴하게 그쵸, 이용할 수 그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산업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운영하는 이 문화센터가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과거에는 4050 주부분들께서 이 문화센터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백화점 3사 문화센터 수요가 2030 젊은 층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세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를 간다고요? 네네. 이 기존에 없던 다채로운 자기계발 강좌를 적극 늘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이 여의도 한 백화점 문화센터는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예요. 평일 점심시간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과제빵 강좌나 뭐 꽃꽂이 강좌 이런 것들이 일찍 접수가 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월 대기자만 40명에서 60명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네. 어떤 문화생활 코스. 네. 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취미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발판이 되는 사례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소에 꽃꽂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로리스트에 도전하기도 하시고요. 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식, 양식, 중식 같은 이런 조리 자격증을 따서 조리사가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시죠. 아하, 그러면 그때부터는 취미에서 뭔가 이제 전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2의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거죠. 어허. 이 자기계발 트렌드는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두 번째는 루틴으로 달성하는 자기계발입니다. 뭔가 반복하듯이. 그렇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이 루틴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고 5시 반에 일어나시고. 네, 맞습니다. 그 인증하는 것도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실천하기 어렵고 좀 도전해야만 하는 과제였는데 최근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가벼운 것들이 이런 루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요. 매달 1일 살림 루틴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살림 루틴이 뭐예요? 네, 이 매달 1일에 정해진 집안일을 해나가면서 네. 올해 좀 쾌적한 우리 집안 상태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담긴 현실적인 루틴이에요. 아,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겠는데 네, 평소에는 어려우니까 매달 1일을 정해놓고 그쵸. 살림 루틴을 가져가자. 네,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아니면 뭐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1일 살림 루틴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 기록 루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네. 매일매일 그날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이런 목표들을 좀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기록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꾸준히 인기를 보이면서 1년을 한번 기록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기록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 그리고 또 이거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요즘은 또 그게 많죠.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자, 취미. 그 다음이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 그 다음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요? 네, 사실 독서는 매년 연초마다 올해는 좀 더 책 읽어야지 하는 분들 많으신데 오랜만에 이 독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사이클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오. 네,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뭐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너튜버, 인플루언서 같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요즘 베스트셀러 보시면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책, 아니면 뭐 집중력 높이는 책, 아니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심리학 책 등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자기계발서의 일종으로 요 자기계발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결국 이게 다 나를 위한 투자. 네, 내가 그쵸. 성장해 나가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고요. 네, 나에게 어떤 계속 긍정적인 먹이를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 관련 산업도 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것이 독서 모임이에요. 혼자라면 사실 작심 삼일로 끝날 법한 이 독서가 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서로 느낀 점을 말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관련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디오북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출퇴근길에 한 2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맞아요. 오디오북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연말 연초에 많은 분들이 오디오북 서비스를 가입하십니다. 아, 이것도 연말 연초에. 네. 근데 반대로 항상 새해 소망이라든지 결심은 이거 해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 네. 금연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런 자기계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디지털 금식이에요. 디지털 금식이요? 네,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쇼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식에 대한 언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집중력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 이 성인 ADHD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들 또 나타나면서 최근에 신년 계획으로 나 디지털 금식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금지 규칙을 선보이는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사례인데 서울 강남의 한 북카페에서 카페 초입에 이 스마트폰을 반납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때 네, 들어갈 때 반납하게 끼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에만 몰입하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인기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 감금 카페라고 불리는데 이 휴대전화 반납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한 카페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정하자마자 만석이 될 만큼 손님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왜 휴대폰을 압수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휴대폰을 압수해줘서 고마워요. 네네, 나 압수해 이것 주세요, 때문에 제발. 힘들었는데 네네. 제발 2시간 동안 나에게 주지 말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런 거꾸로 가네요. 네, 그런 카페가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SNS 보시면 디지털 이 금식 후기가 또 많이 업로드 되는데요.
요즘에 디지털 금식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나를 다시 깨닫게 됐다. 나를 찾았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좀 확실히 해보시자고요. 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